한국의 농업 시스템이 전 세계 굶주림과 기아에서 해방, 유럽 최고의 농업, 국가 스페인에서 권위 있는 농업 박사가 사우디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막 농업 시스템을 부탁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0도가 넘는 고온의 사막에서 농업을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도전에 한국 농업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전부 실패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성공해 전 세계가 충격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국립농업연구소 사무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30년 연구 성과가 벽에 붙어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책상 위에 밝은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온 중요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 블랑코 박사, 바로 이 남자에게 식량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오는 대신 자국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했거든요. 마르코 박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점점 회색빛이 도는 갈색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마르코 박사는 평생 스페인의 좋은 날씨 속에서 식물과 농사일을 연구해왔습니다. 스페인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온도도 온화하며 땅도 비옥했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모래와 극심한 더위, 그리고 거의 물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유럽의 농업 시스템이 사막에서 가능할까요? 그곳의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농업 장비가 망가질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물은 그곳에서 정말 귀중했습니다. 마르코 박사의 시스템은 물이 그렇게 부족한 곳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문제였으니까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사가 가능하다면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굶주림과 기아에서 인류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결국 그는 머릿속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했을 때 열기가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당기고 눈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공항에서 온실 단지를 지을 장소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마르코 박사는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모래와 돌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식량을 기르겠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그 임무가 더욱 불가능해 보이고 있었죠. 다음 날 마르코 박사는 사우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온실 단지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종이 위의 건물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마르코 박사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이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청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재활용 장치는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 해요.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르코 박사는 그들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혹독한 곳에서 식물을 키우려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온실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곧 금속 프레임이 사막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마르코 박사는 그들이 유리 패널과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3주 후 첫 번째 씨앗과 묘목을 심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하며 온도, 습도, 수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블랑코 박사님, 습도가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조수가 말했습니다. 물 재활용 효율을 확인해보세요. 마르코 박사는 대답했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스페인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여기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식물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외부의 45도 온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매일 새로운 것이 고장나거나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마르코 박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고 사우디 농업 관계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발표는 명확한 이야기를 전하는 차트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그들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스템은 단순히 이런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없어요. 마르코 박사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수년간의 경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보면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밤 마르코 박사는 호텔방에 앉아 리야드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식량을 키울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 세계의 다른 건조한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막이 이번에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마르코 박사는 아직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접근법, 다른 기술,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저 찾아내기만 하면 됐죠. 실패한 프로젝트로부터 4개월이 지나고 마르코 박사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느 이른 아침 그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 장관이었죠. 장관의 목소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하며 들떠 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요? 마르코 박사는 자신의 불신을 감추지 않으며 되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사막 농업에 대해 뭘 안다는 거지. 그는 프랑스 시스템, 독일 공학, 미국의 혁신과 함께 일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농업 혁신에 있어서 한 번도 그의 관심 영역에 없었죠.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실패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시들어버린 식물들, 망가진 시스템들, 실망한 사우디 관계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믿지 않는 기술로 다시 시도해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면? 한국이 정말 다른 뭔가를 개발했다면? 2주 후, 마르코 박사는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그에게 한국 농업에 대해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그가 발견한 어떤 것도 사막 환경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 해결책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노트북을 닫고 아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아마도 시간 낭비일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를 놀라게 했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기술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처에 화면과 불빛이 있었어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건물들이 있었고요. 마르코 박사가 잘 알고 있는 마드리드나 파리 같은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를 도시 외곽의 한국 스마트팜 연구센터로 데려갔어요. 그 시설은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죠. 유럽에서 익숙했던 진흙투성이 농장 연구센터와는 달랐습니다. 스마트팜 회사의 김 대표가 입구에서 마르코 박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짧고 단정한 머리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의 명백한 의심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유리문을 통과해 거대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멈춰 서게 만들었어요. 식물 수직 타워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솟아 있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허브가 특수 조명 아래서 완벽한 줄로 자라고 있었어요. 흙은 없고 단지 안개 속에 뿌리가 떠 있었죠. 타워 사이로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식물을 확인하고 익은 채소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실내 시스템입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르코 박사를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는 큰 온실이 수직 농장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마르코 박사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특수 코팅이 된 것 같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었죠. 이 유리는 극한 온도와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마르코 박사의 관심을 보며 말했어요. 또한 열을 줄이면서도 식물 성장을 위한 햇빛은 통과시킵니다. 온실 안에서는 식물들이 회전하는 트레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물 안개가 가끔씩 뿌리에 분사되고 있었지만 마르코 박사는 얼마나 적은 양의 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작은 화면이 시스템이 전통적인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말하며 젊은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어실을 가리켰습니다. 온도, 습도, 물, 빛, 모든 것이 초 단위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어요. 투명한 관이 식물의 증산, 식물이 자연적으로 잎에서 방출하는 수분으로부터 수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여과되어 다시 뿌리로 보내지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기후에서 이 시스템은 사용된 모든 물의 최대 85%를 포착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30년간의 과학적 훈련이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통제된 조건입니다. 그가 지적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릅니다. 열기, 건조한 공기, 모래폭풍, 그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 대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르코 박사를 데이터 센터로 데려갔어요. 큰 화면에서 전 세계 테스트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작은 테스트 온실이었죠. 데이터는 외부 온도가 47도인데도 내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 재활용률은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식물들은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중동에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김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지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사우디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마르코 박사는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희망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이었어요. 진정한 과학적 호기심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르코 박사는 김 대표가 공유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혁명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단지 옛 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수직 농업, 온실 기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물 재활용을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 유럽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알아내야 했어요. 마르코 박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시스템을 시도해보라고 추천하겠다고요. 실패한다면 적어도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농업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마르코 박사는 사우디 장관에게 전화할 겁니다. 아직 사막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마르코 박사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것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부품들을 빠르게 맞춰가며 작업하고 있었죠. 이번 스마트팜은 이전 시도처럼 조각조각 건설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큰 부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채로 도착해서 딱딱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마르코 박사의 머리를 내리쬐고 있었고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막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죠. 끝없는 모래와 바위의 바다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자라본 적이 없었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의심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예상보다 빠르게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외벽은 이전 온실처럼 그저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특수 강화 유리와 보호 소재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외부 껍질이 때때로 사막을 휩쓰는 강력한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수직 재배 공간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줄지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 파이프가 건물 전체에 연결되어 있었고 소중한 수분 한 방울까지 모두 잡아내도록 설계된 재활용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센서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빛 수준, 그리고 마르코 박사가 전에 모니터링되는 것을 본 적 없는 수십 가지의 다른 측정 값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컴퓨터로 가득 찬 작은 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영의 두뇌였어요. 모든 것을 제어할 인공지능이었죠. 인공지능은 매 분마다 수천 개의 작은 조정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각 식물 유형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죠. 2주 후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사막의 태양 아래서 신기루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시스템을 켜고 이 적대적인 장소에서 식물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마르코 박사의 조수가 태블릿의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48도입니다. 그가 보고했어요. 그건 바닥에 계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였죠. 일반적인 온실은 이런 열기 속에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마르코 박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계들이 웅웅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완벽한 스펙트럼으로 조정되었어요. 인공지능이 깨어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내부 온도는 완벽한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습도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정확한 수준이었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씨앗을 심을 시간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들은 씨앗과 작은 묘목들을 재배 트레이에 심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당근, 이 사막에서 전에 자라본 적이 없는 식물들이었어요. 마르코 박사가 작은 토마토 묘목을 새 보금자리에 심으면서 자신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첫 주는 계속되는 확인과 모니터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르코 박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재앙을 발견할 것이라 확신하며 스마트팜으로 달려갔고 매일 밤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떠났어요. 식물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가 전에 본 것보다 더 빠르게요. 상추잎이 펼쳐지며 완벽한 빛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어요. 토마토 묘목은 빠르게 위로 자라면서 이미 열매가 될 작은 꽃들을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3주차에 자연이 그들을 시험했어요.
거대한 모래폭풍이 사막을 가로질러 몰아쳤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로 솟아오른 모래벽이었죠. 바람이 마치 화난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믿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건물에 모래를 던지고 있었어요. 박사는 제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모든 센서 측정값을 지켜보고 있었죠. 외부 보호층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식물들이 마치 폭풍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르코 박사는 밖으로 나가 손상을 확인했어요. 건물 외부는 모래로 덮여 있었지만 구조물은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깨진 패널 하나 없었고 실패한 시스템 하나 없었죠. 다시 안으로 들어와 마르코 박사는 건강한 초록색 식물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식물들은 첫 번째 주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상추 잎을 만졌고 그 시원하고 아삭한 느낌을 느꼈어요. 이 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이 퍼졌어요.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이었죠. 일부는 그들이 보는 것에 감명받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때 마르코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이었어요. 프랑스 수직 농업 시스템은 작년에 여기서 실패했어요. 한 방문객이 지적했습니다. 일본 로봇 기술은 모래를 처리할 수 없었고요. 왜 이 한국 기술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르코 박사는 자신이 시스템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극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통합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식물들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작물을 수확했어요. 아삭한 상추, 즙이 많은 토마토, 완벽한 오이였죠. 사막에서 자란 식품이었고 그것도 전통적인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한 거였어요. 사우디 농업부 장관이 그들의 진행 상황을 보러 방문했습니다. 그는 식물 사이를 걸으며 그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만져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마르코 박사가 매일 느끼는 것과 같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확장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마르코 박사는 태블릿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과학자로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했죠.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도록 허락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단지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운 환경에서의 식량 생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희망이었죠. 사막이 꽃피고 있었고 마르코 박사가 농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마르코 박사는 드디어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그는 밖에 혹독한 사막 환경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식물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추는 아삭아삭했고 토마토는 달콤했으며 오이는 그가 전에 본 것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날이 갈수록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쳤어요. 새벽 2시 14분, 전화벨 소리에 마르코 박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야간 관리자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블랑코 박사님, 비상 상황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전력이 나갔어요. 마르코 박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갑자기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비상 발전기는요? 가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꺼졌고 모든 것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옷을 급하게 입고 차로 달려가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에는 백업 시스템과 비상 프로토콜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험된 적은 없었거든요. 전력이 없으면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갈 테고 냉각과 물 없이는 식물들이 몇 시간 내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사막 밤을 운전하며 마르코 박사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지 하나의 온실이나 하나의 수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실패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니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보통은 기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휴대폰 손전등을 사용하여 야간팀이 기다리고 있는 제어실로 가고 있었어요. 비상 디스플레이의 숫자들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5도나 올라가 있었고 습도는 떨어지고 있었으며 물이 순환하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런 상태였나요? 마르코 박사가 물었습니다. 43분이요. 대답이 돌아왔어요.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서울에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잠에서 깨웠어요. 그들은 정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는 위성 전화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것은 마르코 박사가 지금까지 해본 가장 힘든 18시간의 작업이었어요.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냉각 부품에 비상 배터리를 연결했고 손 펌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통해 물을 이동시켰어요. 시간이 갈수록 태양은 하늘 높이 올라가며 건물 외부를 오븐처럼 가열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외부 온도는 50도에 도달했어요. 내부에서는 온도를 30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가 임시 전력선을 물 재활용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 동안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지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비상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 안에 또 다른 백업 시스템이 있었고 숨겨진 물 저장소, 전기가 필요 없는 수동 냉각 방법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비상 프로토콜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했어요. 완전한 전력 없이도 가장 중요한 식물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의 몸은 피로로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스마트팜의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평범한 날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였죠.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전력이 복구되었어요. 시스템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다시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마르코 박사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식물들을 잃었을까요? 그는 재배 구역을 천천히 걸으며 줄마다 식물들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일부 식물들은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일부 어린 묘목들은 시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의 회복력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수동 냉각 메커니즘이 온도가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고 비상 물 분배 시스템이 가장 가치 있는 작물들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위기 동안 수천 개의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농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 박사는 팀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가했습니다. 작물의 약 20%를 잃었어요. 상당한 손실이지만 재앙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했지만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은 없었어요. 사우디 농업부 장관이 피해 상황을 보러 왔을 때 그는 마르코 박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물을 잃었군요. 장관이 손상된 식물들을 제거한 빈 공간을 보며 관찰했어요. 지식을 얻었습니다. 마르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관은 마르코 박사와 함께 시설을 걸으며 그가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식물들을 보호했는지, 물 재활용 시스템이 어떻게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계속 기능했는지, 특수 유리가 어떻게 능동 냉각 없이도 열을 차단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확장하고 싶군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마르코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더 많은 종류의 작물을 추가하고 전력 백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감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술자들이 주변에서 수리를 완료하는 동안 마르코 박사는 스마트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이 기술이 전혀 작동할지 의심했었어요. 이제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을 본 후 그는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막에서 상추를 기르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농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식량 안보를 여러 지역에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시련은 우리와 우리의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마르코 박사는 파리의 큰 회의실에 있는 작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농업과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커다란 화면이 그들의 성공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처럼 사우디 사막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초록 건물들이었죠. 이것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세워지고 있는 스마트팜이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테스트 건물이 아니라 20개의 대형 시설이었어요.
이 시설들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심호흡을 하고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극한 환경에서의 농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그들의 눈에서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뒤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농장들은 전통적인 농장보다 92%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3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그들에게 생산량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완벽한 줄로 자라고 있는 완벽한 채소들의 사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3번의 큰 모래폭풍과 2번의 지역 정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도 보여주었어요. 청중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가장 큰 의심자였으니까요. 발표 후 김 박사가 무대 위에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회의적인 유럽 과학자와 혁신적인 한국 기업가였죠. 함께 그들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를 확장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 기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마르코 박사는 김 박사를 바라보았고 대답하기 전에 그들은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곳의 도시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도시 건물 내에서 훨씬 더 적은 공간과 물을 사용하며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스페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리고 한국과 돌아오는 물리적인 여행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요. 한때 한국 농업 기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던 과학자가 이제는 그 기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 박사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전화기가 사우디 장관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전역의 난민 캠프에서 우리의 스마트팜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마르코 박사는 네라고 입력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농업 이상의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협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우리의 생각 방식의 변화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 박사는 옛 동료들이 그를 맞이하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사우디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에서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의심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환경에서 가능할 리 없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코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농장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그의 말보다 더 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줄로 자라고 있는 무성한 초록 식물들, 그 사이를 움직이는 로봇들, 크리스탈처럼 맑은 파이프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는 물이었죠. 다음 달에 프랑스에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마르코 박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의심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의심은 과학자가 되는 것의 일부이니까요. 의심은 우리가 시험하고 검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그가 직접 눈으로 한국 기술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전에 느꼈던 것이었어요. 연구소를 떠나면서 마르코 박사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다음에 올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스마트팜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곧 아프리카 국가들, 물이 부족한 도시들,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섬 지역 사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 박사였고 최신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박사는 다음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흥분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1년 전 사막에서의 농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스페인을 떠났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적절한 기술과 적절한 마음가짐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일지라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